주가가 가면 안 좋은 것도 다 좋다 그래. 주가가 가니까. 근데 주가가 안 좋으면 옛날에 좋았던 것도 다 나쁘다 그래. 아, 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기업들은 원래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시세라는 것들은 주가, 주식이란 시세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게 당연하구나. 라는 의식을 한쪽에 갖고 계시라고요. 그래야 변동성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뭔가 정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러다 죽어요. 그럼 믿음만 가시라고. 그 사람들은 정답을 탁탁 얘기해 주잖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잖아. 시장의 원리, 구조, 움직임, 시스템,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 훨씬 중요해요. 왜? 주식 투자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군중들이 한다고. 예? 이 군중 속에 변호사, 판검사, 교수, 박사 다 있어요. 근데도 어때요? 그런 사람들도 주식시장 와고 돈 잃고 시장 떠난 사람들 수두룩하죠. 왜 그럴까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 포지션 많으신 분들 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미장 포트폴리오 앉아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환율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예? 아셨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송이 바로 끝나시면 내가 코스피가 어떤 모습일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위에 상승했을 때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비중을 얼마만큼 덜어낼 건지 또 한번 짜보세요. 본인이 엑셀이든 PPT든 종이든 볼펜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릴 건지도 적어보세요. 요번에 그 코스피 이렇게 하락할 때 미장에다 포트폴리오 짜놓으신 분들 봐봐요. 얼마나 편해나요? 얼마나 편하네. 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돈을 못 버냐? 번다니까요. 1년, 2년, 3년 끌고 가봐요. 뭔 소리 하는지 알겠대요. 물론 가다가 이제 뒤지게 한번 두드려 맞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뒤지게 두드려 맞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 육과장이 짜란 하고 나타날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여기서 잠들면 죽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제가 잠든 거 깨워 드릴 테니까 너무 쫄지 말고. 왜? 왜? 저도 얻어맞고 있을 거니까. 그때 같이 헤쳐나가면 돼요. 사실 진짜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 제 역할을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진짜는 그때 제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왜? 여러분들 패닉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 어차피 저는 그때 대응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멤버십에 있든 없든 저는 대응을 할 거예요. 대응하면서 멤버십에다 공개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하는 걸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걸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도 나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안 사셔도 돼요. 본인이 알아서 대응하셔도 돼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낫겠죠. 조금 더. 그래서 처음에 뭔 모를 때는 이렇게 배워서 해보세요. 배워서 해보시고 나중에 내가 이 사람보다 확실히 더 낫고 내가 어느 변동성이 단단해졌다라고 하시면 그때 독립하시라니까. 그때 나가셔야지. 저랑 평생 갈 거 아니잖아. 그때 독립하세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잘 안 되면 다시 들어오고. 최근에 그 재가입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주가 폭락하니까. 요번에 그래 맞아요. 최근에 가입하시는 분들보다 빠져나가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재가입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갑자기 재가입하신 분들이 한 40분이 들어왔어요. 보통 대부분이 신규예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저번 주에 주가가 완전 박살나니까 재가입하신 분들이 왕창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집 나갔던 연어들이 돌아오고 있더라고. 역시 뒤지게 두들겨 맞아봐야 역시 두드려 맞아봐야 돼. 자 이제 시작할까요? 잠깐 시작할까요? 아이고 그냥 뒤지게 두드려 맞고 들어오지 말고.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멤버십 방송은 항상 전달할 내용만 하고 짧게 끝내요. 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내용들 다 멤버십에 있으니까. 그리고 국장에 대해서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국장은 말씀드렸잖아. 서브를 하는 거라고. 에? 국장은 서브라니까. 자꾸 국장에서 돈 벌고 수익 막 빵빵하게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국장에서 수익 빵빵하게 낼 정도 수준이면 저랑 같이 안 해도 돼요. 이미 저를 초월하신 분들이야. 아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장은 맥스 비중 해봐야 20%만 하시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 근데 어떻게 말 안 듣는 걸 내가 뭐 뜯어가면서 말릴 순 없잖아. 본인이 감당하세요. 지금 힘드신 분들, 국장 비중이 훨씬 크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 안 해도 뻔하지 뭘. 맞죠? 자 오늘 두 가지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왜 힘드시냐? 기준이 없거든. 그럼 그런 기준은 어떻게 생기나요? 정답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정답을 달라 그래. 근데 그런 정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제가 이제 마이크론에 미리 그어놓은 선이거든요. 참고로 이때 이제 876불에 체결이 됐어요.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장전 호가에서 체결이 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가서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선에서는 몇 주를 사고, 두 번째 선에서는 몇 주를 사고, 세 번째에서 몇 주를 사고, 네 번째에서 몇 주를 사고, 다섯 번째에서 몇 주를 살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요 옆에, 이거 안 보이네. 요 옆에 적혀져 있어요. 이미 수량도 적혀져 있어요. 이걸 언제 그어놨냐? 언제 그어놨냐? 여기 이렇게 제가 팔면서 미리 그어놓은 거예요. 아주 전에. 한참 전에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걸어놔요. 장이 시작되면. 그래서 체결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가상으로는 여기까지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장전에 있죠. 풀이장에서 체결이 되고 올라갔어요. 왜? 장전에 미리 걸어놓거든. 장이 시작되면 항상 그 가격에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내일부터는 뭐에 걸어놓을까요? 815 이런 데 걸어놓겠죠. 이 근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815에 걸어놔요, 그냥. 예약매수 걸어놓는다고요. 이러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제가, 자, 보세요. 제가 마이크론을 몇 불에 샀다고요? 여기 샀어요, 여기. 작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이크론을 몇 불에 샀다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 여기 몇 불이에요? 50불. 정확히는 몇 불에 49.6불이 제 평단이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이지도 않네, 잠깐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리면 뭐예요?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눌리면 도망가야지. 여기서 왜 더 담고 앉아있어?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최지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하에서 샀잖아요. 지하에서 샀는데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냐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비중 관리. 일단 비중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죠. 원칙은 뭔가요? 원금 회수법, 그러니까 영원히 기는 매매법, 원금의 100%, 200% 원금 회수법, 총액 고정 매매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끌고 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더 담아요. 근데 어떤 게 핵심이냐면 이런 가이드가 미리 있어야 된다고요. 떨어지기 전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안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현금을 소진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현금을 다 소진해버려. 개별 종목들은 막 이만큼씩 떨어져 있거든. 이만큼씩 떨어져 있거든. 근데 지수로 보면 이만큼 떨어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쯤에서 어떨까요? 현금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있겠죠. 근데도 미리 선까지 다 그어놔요, 이렇게. 이 가격대 안 오면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이기는 매매를 하라고. 제가 그러면 이 마이크론 매매하면서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영원히 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돌아갈게요. 이걸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돌아갑시다. 어디로 가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준다고? 자, 가봅시다. 자, 여기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이죠. 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있었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고점에서 얼마만큼 조정이 됐을 때만 비중을 늘릴 거야.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때 비중을 늘릴 건데 그때 어떤 종목을 살 거야가 있어야 돼요. 이미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있는 분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제가 아까 공개 방송에도 그랬죠. 나 이런 거 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담을 수 있을까요? 왜 하필 저걸 담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돌려보세요. 2달 전, 3달 전 거 돌려보세요. 나는 사람들 그때 방산주 눌리면서 조금씩 눌리기 시작하면서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난 방산주 안 담는다, 안 한다. 하지만 눌리면 담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만큼 눌렸어. 그러니까 담는 거예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 이미 3개월, 4개월 전에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까지 안 와. 요만큼 떨어졌어. 안 산다고요. 안 사. 안 해. 내가 질 것 같으면 안 한다고요, 게임을. 하지 마. 기다려, 그냥. 제발 좀 기다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아까 어떤 분 그랬잖아. 와, 바닥에서 사셨네요. 좋은 가격에 사. 좋은 가격에.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방산 안 끝났다. 방산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방산은 외봉으로 이렇게 안 끝난다. 방산은 이렇게 멀리 간다. 한번 사이클 터지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방산 사이클 터진 거다. 근데 지금은 안 산다. 지금은. 요때 많이 벌었다고 이만큼 꺾이니까. 그 뭐라고 해요? 충분히 눌리면 살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잖아 봐. 이렇게 다르니까 시장에서 깨져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여기는 어떤 이해가 있는 거야? 방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야. 방산을 매매할 때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 특징을 나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역사에서 배웠죠. 방산은 이런 특징주가 있구나. 근데 이번에 어떤 사이클 왔어요?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방산의 중요성, 각국 세계들이 방위비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방산이 끝났다고요? 안 끝났어요. 근데 뭐예요? 충분히 늘리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왜? 반도체가 가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장을 매매하시는 분들 코스피를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기준은 어때요? 지금은 1차 매수 구간이에요. 1차 매수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가 한 20% 정도 구간, 삼성전자가 한 30% 빠지는 구간, 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수할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1차 매수. 그러면서도 여기 와 눌렸으니까 몰빵해 나머지 현금 다 넣어.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시장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무너져. 그러면 막 불타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이슈, 이 본질의 어떤 이런 것들이 파악될 때까지는 돈 늘리면 안 돼요. 홀드. 그죠? 근데 지금처럼 뭐 별다른 거 없는데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려.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가 뭐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금융 쪽에 문제가 안 생겼는데 늘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1차, 2차, 3차 사시면 돼요. 이러니까 안 깨진다고요. 안 깨져요. 이렇게 하면. 기다리고 있어. 안 와. 사지 마. 안 사면 안 깨지잖아. 안 사면 안 깨진다고. 덜 사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주식을 덜 사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유가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올라가면 어떡해. 들고 있잖아. 30%, 40%, 50% 들고 있잖아. 이것만큼만 먹어요. 이걸로만 먹어. 이걸로만 먹으라고. 제발 좀.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음 사이클 또 오면 그때 또 먹으면 되잖아. 이때 또 먹으면 이때 또 시작하면 되잖아. 에?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열린다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또 기다림이야. 해외 투자든 국내 투자든 똑같아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절대로. 다 깨먹는다고요. 여기서 찔끔 벌고 이만큼 와 나 돈 벌다 좋아하다가 에이 하고 돈 다 깨먹고 마이너스로 가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본인이 코스피가 어떤 모습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고 어떤 종목을 살 건지 요 방송이 끝나는 즉시 짜십시오. 아셨죠? 다 얘기해드렸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 사례까지 제가 내 것까지 오픈하면서 보여줬어. 에? 이씨. 갖고 있으라고 저렇게. 제가 그러면 반도체가 끝났으면 저렇게 선을 그어놨을까요? 아니죠. 저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사이클이 좀 끝난 것 같아. 그러면 저렇게 촘촘하게 안 그어요. 러프하게 그어놔요. 러프하게. 반도체 사이클이 좀 진짜 오래 쉴 것 같아. 한번 캐즘 구간이든 확 한번 정리가 되는 구간이 올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촘촘하게 안 그어요. 러프하게 그어놔요. 러프하게. 그때는 저 개별 종목에다 그어놓지 않죠. 지수에다 그어놓죠. 지수에다가.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냥 해봐요. 해봐. 연습이라도. 그래야 자꾸 는다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면서도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또 작도 한번 탈까요? 자,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읽어내는 특징 하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변동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변동폭이 커지고 있죠? 그죠?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올라가면서 변동폭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자꾸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중간에 왔던 건 뭐예요? 전쟁 때문에 컸던 거니까. 뺀다고 해도 어쨌든 그보다 더 커졌죠. 지금. 뭐예요? 이게 뭐예요? 1차 알람. 진돗개 원 발령이 된 거예요. 딸랑딸랑. 조심하세요. 이제부턴 100%다 가지고 가거나 현금 추가로 투입하면 좆되는 구간이에요. 라고 이제 알람이 뜬 거예요. 이미. 그럼 자, 여기서 끝났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골팍이 한번 나왔다가 가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가든, 전 더 간다고 봐요. 한 사이클 더 남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때 어떤 모습이 뭐냐? 드디어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드디어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해외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죠? 나 짜증나네. 나 환율 1,500원일 때 들어왔는데 환율 막 1,400원 되네. 1,300원 후반까지 오네. 막 깨지네. 이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해외 투자하신 분들이 나 괜히 투자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때가 마지막 피날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더럽게 절대로 안 떨어질 것 같은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환율을 진짜 유익게 봐야 된다. 그러면 환율 떨어지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아니요. 원래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해요. 화려하단 말은 뭐예요?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라요. 그리고 이때 어떤 게 나온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주변주들 있죠. 주변주들이 활활 타기 시작할 거예요. 활활.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저는 그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어떤 변동성으로 이렇게 갈지 요건 몰라요. 요 과정이 남은 거예요. 요 과정이. 그래서 요 구간을 잘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만 잘 돼 있어서 잘 버티시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뭐 미국의 금융 쪽에 문제가 생기던가 뭐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갑자기 막 붙어버린다든가 막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날아가겠죠. 이건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저는 다시 시고가를 내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움직이지 않던 네카오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움직일 거라고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막 눌렸던 조선 방산부터 시작해갖고 뭐 에너지 전력 다 돌 거예요. 다 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이쪽에서 주변주들이 훨씬 더 많은 상승폭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 요 구간이 있어야 된다. 요 구간. 요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바로 나올지 아니면 진짜 한 달, 두 달 정도, 2개월 정도, 최소 2개월 정도는 옆으로 미는 구간이 나올지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아셨죠? 어쨌든 이 변동성 구간이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중 관리 잘 하시고, 아셨죠? 또 괜히 털리지 마시고, 레버리지 같은 거 들고 있다 고생하지 마시고. 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옆으로 밀다가 이렇게 골팡이 한번 나오고 하는 거야. 이럴 때 다 죽어요. 이럴 때 다 죽어. 이럴 때. 아셨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국장 대응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 사실 국장 이렇게까지 대응 안 해드리고 싶은데, 설명 안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내가 미국 투자를 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이씨 열받네. 갑자기 또 하다가 열받네. 예? 그래서 지금 국장 포지션 많으신 분들 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미장 포트폴리오 앉아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환율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예? 아셨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송이 바로 끝나시면 내가 코스피가 어떤 모습일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위에 상승했을 때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비중을 얼마만큼 덜어낼 건지 또 한번 짜보세요. 본인이 엑셀이든 PPT든 종이든 볼펜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릴 건지도 적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피날레가 날아갈 때 즐기되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때 막 옆에 있는 주변주들 막 오른다고 와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화려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그럼 당장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올라가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와야 돼. 조금 나와야 돼. 근데 그때 털리지 마시라고 또. 아셨죠?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국장에 대해서 너무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 많이 안 받을게요. 저도 공개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설명해 드리고, 웬만하면 멤버십 분들은 미장부터 하세요. 미장부터. 아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 그 가이드 제가 미래 이렇게 갖고 어디 갔어? 응? 어디 갔어? 솔직히 이 정도만 해줬어도 말귀 다 알아들어야지. 응? 이거보다 정확한 게 어딨어, 이거보다. 응? 요때가 지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자는 거야. 응? 리딩방 가야, 그럴 거면. 리딩방 가라고. 내 방에 있지 마. 뭔 말하는지 알겠죠? 응.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아이고, 불꽃이 온다니 다행이네. 모른다고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다 외생적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주식시장은 항상 뭘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둘 다 열어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상방으로만 자꾸 편향된다고. 그렇게 편향되지 말라고요. 그럼 죽어요. 그럼 죽는다고. 반드시 죽어요. 편향되는 사람은. 하방이든 상방이든 편향되는 사람은 죽어요.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6천 넘어갈 때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말이 안 된다 해서 인버스 베팅 하신 분들 마이너스 99.2% 났다니까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편향되면 반드시 뒤져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아, 이걸 상방이든 하방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라고요. 그때 대응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포트폴리오, 비중, 종목 관리하라고요. 이해하셨죠? 응? 이해하셨죠? 본질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노이즈예요. 주가는 어떤 빌미를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조정받을 때가 그냥 된 거야. 그때 그 당시에 생기는 뉴스를 갖다가 넣어요. 그냥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고 이것 때문이래. 이것 때문에 조정받는데. 예? 요번에 반도체 조정한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였어요? 메타에서 갑자기, 반도체 어떤 이런 것들이 남는다, 이지랄 하잖아. 남긴 몰라, 뭐. 예? 이놈들은 뭐예요? 주가가 가면 안 좋은 것도 다 좋다 그래. 주가가 가니까. 근데 주가가 안 좋으면 옛날에 좋았던 것도 다 나쁘다 그래.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 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기업들은 원래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시세라는 것들은 주식이란 시세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게 당연하구나. 라는 의식을 한쪽에 갖고 계시라고요. 그래야 변동성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제가 뭔가 정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러다 죽어요. 그럼 리딩만 가시라고. 그 사람들은 정답을 탁탁 얘기해 주잖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잖아. 가서 하라, 그쪽 가서 하라고. 정답 맞추는 사람도 있으면 그쪽으로 가요. 근데 뭐예요? 시장의 원리, 구조, 움직임, 시스템,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 훨씬 중요해요. 왜? 주식 투자는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군중들이 한다고. 어? 이 군중 속에 변호사, 판검사, 교수, 박사 다 있어요. 근데도 어때요? 그런 사람들도. 주식시장 와갖고 돈 잃고 시장 떠난 사람들 수두룩하죠. 왜 그럴까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카이스트 학생들 예전에 그 코로나 랠리장 때 코로나 21년 코로나장 끝나고 나서 막 주가가 1년 반 동안 날아갔잖아요. 그때 서울대하고 막 이런 데서 주식 투자 동아리 만들었던 거 뉴스 보신 분? 예? 보신 분? 걔들 동아리 만들고 나서 한 8개월인가 수익 내다가 나중에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져 갖고 해체됐어요. 동아리가. 근데 그 안에 교수도 들어가 있었어요. 경제학 교수. 동아리가 해체됐어.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갖고. 제발 정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주식 투자의 원론적인 걸 먼저 이해하세요. 예? 그게 먼저야.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야,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폭락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올라요.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 이런 논리로 접근하잖아? 그러면 주식에서 박살나요. 어떤 기업에서 뭐 이걸 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몰라. 어? 어떤 기업에서 대단한 걸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금융위기가 터졌어. 그러면 그 회사 올라가나요? 그 회사 올라가요? 그런 거 없다니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라고요. 제발. 누구만이라도 우리 멤버십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저는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머지는 다 노이즈예요. 자본주의는 장기 우상향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포트폴리오 좀 짜놓으라고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짜놓으면 여러분들 자산도 자본주의에 맞춰서 우상향 할 거야. 미약하더라도. 근데 처음에는 미약하다니까 당연히. 처음에 미약하다니까 당연히. 개뿔도 없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 드렸잖아. 어딨어? 응? 제가 이것까지 오픈하면서 설명해 드렸잖아. 응? 제 유튜브 애드센스까지 오픈하면서도 여러분들 설명했잖아. 자, 제 유튜브 애드센스예요. 수익금. 보세요. 20년 7월, 21년 7월, 22년 7월, 3년, 23년 7월, 4년 동안, 1년, 2년,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수익 0원. 4년 차 때 조금, 찔끔. 5년 차 때 조금 뜨죠. 그러다가 어때요? 빵 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맨날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 차트가. 투자도 똑같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3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제발 이 구간 좀 버티라고 몇 번을 얘기해. 주가가 빠질 때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 건 그냥 다 노이즈예요. 걔들도 몰라. 지들이 뭔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요 구간 좀 버티라고 제발. 이 구간을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트폴리오를 짜야 버틴다고. 이 구간을 지나오려면 포트폴리오를 짜야 버틴다고. 그리고 이걸 짜놓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투자가 돈이 되는 거구나. 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마인드셋이 생긴다고. 그래야 육가장처럼 될 수 있다고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 돼. 왜? 믿음이 없거든. 흔들려, 나중에 가면. 주가가 여기서 막 급등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씨팔. 내가 이 종목이나 그냥 개별주에 투자했으면 떼좀 벌 수 있었는데, 괜히 육가장처럼 포트폴리오 짠 다음에 남들은 500% 벌 때 난 100%밖에 못 벌었네. 이렇게 된다고요. 시장이 날아가니까 나만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거야. 중간에 자꾸 유혹이 생긴다니까, 여러분들. 유혹이 생겨. 야, 무슨 멍청하게 저렇게 포트폴리오 짜고 있어. 이거에 투자하면 2배, 3배, 한 달에 2배씩 버는데. 그러다가 빠져나가, 잘 버티다가. 1년, 2년 하다가 빠져나가. 네.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가다가 빠진다고, 자꾸. 아셨죠,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멤버십 분들만이라도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아까 얘기했던 코스피 하실 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많아, 멤버십에. 그래서 내가 굳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국장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물어보라 그러면 다 국장 물어보고 있어 지금. 아니 국장 투자 안 한다며 여러분들. 많이 안 하겠다며. 그래서 구간 나누시고 종목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담을 건지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짜세요. 아셨죠? 네. 오케이? 네. 힘이 물린 거 씨. 아휴. 카이 시그니처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포트폴리오 짜놓고 그냥 일해 본인. 아셨죠? 오늘 멤버십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어쨌든 이것저것 조절 안 되신 분들 조절하세요. 돈 더 벌려다 깡통 차지 마시고 1년 내내 막 국장 때문에 잠 못 자다가 괜히 변동성에 깡통 차고 나오지 마시고. 아셨죠? 본질에 집중하세요. 본질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메타가 뭐 컴퓨팅이 남아갖고 이제 반도체 안 쓴다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 미장 아무 문제 없잖아. 좀 멤버십 좀 그만하고 싶어 나. 왜 멤버십 방송 이렇게 자주 하게 만들어? 왜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자꾸.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미장 포트폴리오 짜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멤버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열릴 일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근데 막 다 물려있대 힘들대. 아니 도대체 왜 힘드냐니까. 공감을 해야지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힘들대. 내가 어떻게 해줄까? 잘 조절하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멤버십 분들만이라도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멀리 가고 나중에 3년 5년 지나면 지금 노이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욕심만 빼요. 욕심만 빼고 원칙만 딱 지켜서 가세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미장 첨부 마이너스. 아휴 모르겠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 이제 밥 좀 먹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하는 날 저녁을 못 먹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밥을 못 먹는 스타일이라. 어쨌든 투자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하지만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 가다가 30% 언제든지 늘릴 수 있구나. 그때 온갖 악재가 나오겠구나. 근데 이 본질이 훼손됐어? AI 투자의 본질이 훼손됐어? 아니야? 그럼 다시 가겠네. 그럼 충분히 눌렸을 때 더 담아야지. 주가가 정고점을 회복하면서 막 날아가네? 비중 조절해야지.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걱정돼 죽겠어 그냥. 현금으로 적감해서 아유 다행입니다. 저렇게 또 잘 하신 분들이 있다니까. 어쨌든 늦게 사신 분들은 이번에 고생 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늦게 사신 분들은. 내가 그랬어요. 늦게 들어온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고생 좀 해야 돼. 근데 이 과정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은 제가 많이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이걸 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론적인 거 다 설명해드렸어 오늘. 국장에 대해서 설명 다 해드렸어. 끝. 국장 얘기 더 이상 안 할 거야 멤버십에서. 아셨죠?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걱정이 돼서 안 해줄 수는 없고. 끝.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칠게요. 종료가 안 되네 걱정이 돼갖고. 이거 방송 꼭 돌려봐요. 방송 돌려보기. 걱정돼 죽겠어. 잠이 안 와 잠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